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거울 속에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혹은 잠시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사회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죠. 하지만 이제 인생의 다음 막을 준비할 때가 왔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과연 나는 후회 없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 남은 내 인생 이대로 괜찮은 걸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나 자신보다는 남의 시선에 혹은 막연한 기대감에 더 많은 것을 쏟아부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오늘 시공톡이 여러분께 제안하는 3가지 고독한 결단은 남은 인생을 진정으로 나답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결단들을 통해 당신의 황혼은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사랑이며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에 공감하고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독한 결단. 더 이상 좋은 사람 코스프레는 그만. 당신의 지갑과 마음을 지키는 단절의 미학. 우리 한국 사회는 유독 남과 비교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옆집은 어쩌고, 친구는 저쩌고, 끊임없이 남의 삶과 내 삶을 저울질하죠. 특히 직장에서 물러나고 나면 이런 비교는 더 심해집니다. 누구는 연금이 얼마 나온다는데, 누구 자식은 잘 살았어. 집도 사줬다는데, 이런 비교는 결국 당신을 불행으로 가는 고속도로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비교의 덧없음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박지원 선생은 세상 사람들은 남의 흉내 내기에 바빠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남의 삶을 쫓다 보면 정작 자신의 소중한 삶은 뒷전이 된다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끝없는 욕심을 부르고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 될 뿐입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당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자녀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산 있는 부모는 자식에게 퍼주다 맞아 죽고, 찔끔찔끔 주다 자식의 닭달에 시달려 죽고, 다 내어주다 탈탈 털려 굶어 죽는다. 섬뜩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의 씁쓸한 풍자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면 자식이 행복해 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노년의 자식에게 버림받거나 가진 것 없이 빈털터리가 되는 뉴스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접합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어쩌면 우리는 자식도 그리고 내 인생마저
잃게 되는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이율곡 선생은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물려주려 하지 말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말과도 통합니다. 자식의 독립을 막는 과도한 사랑은 결국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자식의 것이 아니라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자산은 연금으로 바꿔 매달 생활비를 마련하고 자녀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도와줄 돈이 없다고 당당하게 선언하세요. 그것이 자녀의 독립을 돕고 당신의 노년을 지키는 진정한 사랑이자 단절의 미학입니다. 자녀에게 줄 돈이 없다고 미리 말해두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길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당신의 현재 모습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고독한 결단. 병원 침대에서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이 근육에 미쳐라.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내는 긴 수명이 과연 행복할까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움직이며 살 수 있느냐입니다. 75세부터 25년을 병원에서만 보내는 100세 인생과 87세까지 텃밭을 가꾸고 여행을 다니며 활기차게 살다 가는 인생 중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찍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조선시대 의학서인 동의보감에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평화롭고 마음이 평화로워야 삶이 즐겁다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곧 육체적 건강이 정신적 행복의 기반이 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한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60대가 되면 우리 몸은 서서히 변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흔히 살이 빠지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살이 빠지면서 근육까지 줄어들면 70대, 80대 근감소증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지고 결국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90대가 되어서도 스스로 걸어 다니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려면 지금 이 순간 근육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하체 근육, 즉 다리 근육입니다. 종아리가 굵어야 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하고 단련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걷는 것이
곧 건강의 근본임을 알았던 것이죠.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손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종아리,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보세요. 손가락이 닿지 않을 정도로 굵다면 건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만나거나 겹쳐진다면 근육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운동을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 보세요. 꾸준한 다리 운동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노년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은퇴 후에 운동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지금 바로 시작해서 남은 반백년을 살아갈 튼튼한 근육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당신의 두 다리가 곧 당신의 자유를 지켜줄 것입니다. 세 번째 고독한 결단. 내 남은 시간 80%는 쓰레기였다. 드디어 진짜 나를 찾아 떠나는 마지막 여정. 우리는 흔히 인생은 짧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혹시 당신의 인생 중 80%는 어쩌면 불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에 낭비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모든 성과의 80%는 20%의 노력에서 비롯된다는 파레토 법칙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값비싼 외제차, 큰 집에 살기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런 것들은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은 잊어도 괜찮은 80%에 속할 때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20%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족과 함께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시간, 내 두 발로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체력,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나만의 공간입니다. 나머지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선조 중에는 이러한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본 분들이 많습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학사, 퇴계 이황 선생은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 있지 않고 자신의 마음 속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화려한 명예나 부귀영화가 아닌 소박한 일상 속에서 만족을 찾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삶의 핵심적인 가치에 집중하라는 메시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60대 이후는 사회적 역할에서 물러나고 자녀를 독립시키면서 비로소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남의 시선에 갇혀 남자다워야 한다, 여자다워야 한다,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살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충실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를 즐길 줄 아는 능력을 키우세요. 배우자를 잃어도 친구가 줄어도 고립되지 않는 느슨한 관계들을
만들어 보세요. 단골 식당 주인, 복지관 선생님, 봉사활동 모임 등 다양한 사람들과 가벼운 교류를 이어가는 것이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많은 선비들은 자연 속에서 홀로 사색하며 내면을 다스리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세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과도한 기대도 버리세요. 행복이 무엇인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몸을 움직이면 심장이 활기를 되찾고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렇게 단순한 운동으로도 행복은 쌓여갑니다. 가장 훌륭한 노후 준비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고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 자신의 마음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인의 시선에 매달려 남겨진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지금 어제 죽은 사람들도 간절히 원했던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고 살아있음 자체의 기쁨을 느끼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비록 어려웠어도 다 행복했다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반짝이는 순간이 있기 마련이고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행복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한 번이라도 더 웃고 나누는 이야기가 바로 인생의 참된 즐거움입니다. 나이 들면 이런 마음으로 살다 갑시다. 삶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길 바래도 자식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지난 날을 후회하지 말고 내 운명이라 생각하고, 운명이 닿았어서 세상을 떠날 때는 부와 권력, 명예도 다 놓아버리고 빈손으로 홀가분하게 미련 없이 미소 짓고 떠나게 해달라고 소망하며 삽시다. 재물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발버둥 치면 재물의 노예가 되어 가진 재물에 만족하지 못해 마음이 가난하고 많은 재물이 없어도 가진 것에 만족하고 분수에 맞게 즐겁게 살면 마음이 부유해 부자인 것입니다. 잘 산 인생과 못 산 인생,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영겁의 세월 속에 인간의 삶은 흐르는 물과 같고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이 세상 떠날 때는 순서도 없고 언제 떠난다는 기약도 없어 몇 분 후를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 합니다. 지난 날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미래는 기약이 없으니
지난 일에 미련 갖지 말고 미래를 너무 기대하지 맙시다.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이 생에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며요. 보람 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냅시다. 나이 먹어서 얼굴에 주름이 늘고 늙어가는 것을 서러워 말고 연륜 있는 사람으로 따뜻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친구들과 함께 희로애락을 나누며 노후를 외롭지 않게 즐겁고 행복하게 보냅시다. 노년에 친한 친구 두 사람만 있어도 인생을 잘 살았다는 말이 정년 후에야 실감납니다. 친구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은 가까이 살아서 언제든 부르면 올 수 있고 취향이 같고 건강해야 동행할 수 있으며 생활 여유가 같아야 부담 없이 어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을 이런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운명이 다해 부르면 큰 고통 없이 미소 짓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산 사람입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갈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시공톡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설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시간은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 계속 흐르고 우리는 매일 우리의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행복의 답이 내 안에 담겨 있다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바로 여기 지금입니다. 행복을 느낄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셨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입니다. 시공톡 가족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